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현대자동차의 더 뉴 산타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를 통해서 저희는 이 더 뉴 산타페가 어떤 차량이고 또 어떠한 매력,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를 충분히 좀 살펴보고 또 시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독특한 디자인은 참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 말고도 촬영하고 있는 저를 지나가시는 많은 분들이 차의 디자인을 보면서 조금 여러 가지 피드백, 리액션 이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저희는 차량이 어떤 차량이고 또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요소가 있는지 전편에서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이 차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워트레인 먼저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타페 보닛 아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뉴 산타페는 사실 가솔린 터보 사양을 향후에 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2.2L 디젤 엔진만 유일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마력과 45.0kgm의 토크를 내는 스마트 스트림 D 2.2L 디젤 엔진은 이제 8단 제동 변속기와 전륜 구동 혹은 AWD 시스템과 어우러지면서 이제 효과적이고 아주 우수한 성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스마트 스트림 D 2.1L 디젤 엔진은요, 사실 2.1L라는 독특한 배기량이 좀 아쉬울 뿐이지 이 엔진이 갖고 있는 성능이라던가 토크는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인승 모델에다가 이제 20인치 휠 타이어 그리고 2.1L AWD 모델로 이제 공차 중량이 1885kg에 이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복합 기준 12.8km/L의 효율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심과 고속도로 연비는 각각 11.7 그리고 14.4km/L로 이 디젤 SUV, 디젤 중형 SUV의 아주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대 더 뉴 산타페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모습과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인승 사양이고요. 그리고 4륜구동 사양이에요. 여기에 2.2L 디젤 엔진 장착되어 있는 타입인데, 사실 막상 이렇게 파워트레인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인지하지 않고 차를 타게 되면 굉장히 정숙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링 상황에서의 그런 엔진의 소음이나 진동도 굉장히 잘 억제되어 있어서 정말 이거 가솔린 차야 라고 말을 해도 진짜? 라고 믿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쾌적하고 정숙한 그런 고요한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게다가 이러한 부분이 실제 주행을 이어가더라도 그 소음이나 진동이 크게 도드라지지 않아서 굉장히 만족감 있는 그런 주행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줍니다. 드라이빙 포지션과 시트 등에 대해서는 조금 묘한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이 시트에 몸을 맡기기 전에 눈에 들어오는 시트의 모습과 형상, 디테일 이런 거는 정말 여느 수입 프리미엄 자동차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정말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걸 느껴져요. 그런데 막상 시트에 몸을 맡기면 생각보다 착자감의 여유라던가 그런 만족감 이런 게 높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대신 이 오르간 페달 타입의 엑셀러레이터 페달이라던가 아니면 적당한 크기의 스티어링 휠, 그리고 높은 듯 하지만 또 그렇게 높진 않은 이런 드라이빙 포지션을 기반으로 한 이런 전체 느낌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다만 대시보드가 굉장히 낮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굉장히 높지만 반대로 이 감상적인 드라이빙 포지션이 굉장히 높게 느껴진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은 운전자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전방 시야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측방과 후방 시야도 준수한 모습입니다. 다만 이 차가 7인승, 그러니까 7명이 모두 탈 때에는 혹은 트렁크 공간에 짐을 굉장히 많이 실을 때에는 후방 시야가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약간의
뭐 리어 사이트 뷰라던가 리어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그런 후방 시야를 확보해주는 그런 기능이 좀 더 더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2.2L 디젤, 사실 2L 디젤 엔진이 없고요, 또 소렌토처럼 하이브리드 사양이 없다라는 점은 내심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2.2L 디젤 엔진은요, 이 1885kg의 이 산타페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엑셀러레이터 페달에 대한 그런 출력 전개의 반응은 그렇게 민감한 편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동급 대비 우수한 출력을 바탕으로 하여서 굉장히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주행 질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출력이 전개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피드백이라던가 만족감이 굉장히 우수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안락하게 부드럽게 주행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좀 깊게 밟았을 때 바람 새는 소리가 좀 들려와요. 마치 그 터보 엔진의 임팔라가 살짝 이가 나갔다거나 아니면 살짝 임팔라 형태가 잘못되었다라거나 하는 등의 그런 상황에서 날생한 소음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차가 지금 시승차로서 주행거리가 벌써 9,500km에 이르기 때문에 아마 시승차 개인의 개별적인 이 상태에 따른 소음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차를 좀 살펴보고 구매하실 때는 주행 상황에서 좀 귀를 기울여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그 차량을 판단할 수 있는 액션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출력 자체가 우수한 만큼 발진 가속은 물론이고 추월 가속도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고속 주행 성능도 충분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속도가 높아지더라도 풍절음이 그렇게 크게 부각돼서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주행을 이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풍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 A필러와 루프 요 사이, 윈드실드 사이 요 사이에서 약간 이렇게 말려 들어온 듯한 그런 소음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밸런스 있는, 균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젤 살래 가솔린 살래 하면서 가솔린 살 거긴 한데 이 정도 디젤 엔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이고 만족스러운 그런 디젤 엔진을 만들어 놨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고요. 지금은 이제 H-트랙 사륜구동 시스템이 더해져서 아주 효과적인 이 출력 배분을 해주는 차량이죠. 자, 8단 변속기 기본적으로 이 계기판의 그래픽보다 조금 더 느리게 변속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계기판만에 맹신하고 주행을 하기보다는 이 주행 상황에 따라서 이 변속기의 필링을 느껴가면서 주행하는 게 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버튼식 기어 시프트 패널은요, 전 이 디자인이 최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러한 구성과 디자인이 과연 지금 현대차가 보여주고 있는 대형 SUV라던가 세단이라던가 혹은 이런 중형 SUV에 걸맞는 디자인인지는 저는 다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변속기에 대한 전체적인 움직임이라던가 패들 시프트에 대한 반응, 그리고 변속 상황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피드백 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 대중적인 보편적인 중형 SUV에게 부족함 없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딱히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있다라는 점은 분명 감성적인 만족감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차량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이 차를 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졌다, 편하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실제 차량의 조향에 대한 반응이라던가 그 조향에 따른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무게감을 덜어내는 가벼움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게 이제 확실히 산타페가 오프로더라기보다는 올라운더, 그리고 대중적인 존재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러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구나, 이러한 세팅을 부여했구나 라는 그런 납득을 할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드라이빙의 전체적인 움직임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어떻게 본다면 SUV 정통적인 그런 활용성이라든가 오프로드 주행 이런 게 아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넉넉한 공간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도 다루기 편한 그런 차량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가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 아쉬운 점도 있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어요. 특히 속도를 높여 달릴 때에는 조향에 대한 이 피드백이 정말 불안해지더라고요. 이게 속도 차이일 수도 있겠고, 또 세단이 아닌 SUV라는 좀 높고 크고 무게중심이 높은 그런 차량의 특성이라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고속주행에서의 조향 반응성이라던가 조향에 대한 움직임의 한계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확실히 타사의 차량보다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사실 이 차는 이 산타페라는 자동차가 기아 모하비라던가 렉슨처럼 뭔가 하드한 그런 존재감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올라운더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잘 만들었고, 게다가 이 터레인 셀렉트 모드를 통해서 다양한 주행 환경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분명 이 산타페라는 자동차가 더욱더 높은 만족감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다만 제가 아쉽게 느낀 점은 무엇이냐, 이게 현대차는 참 고질병이 있는 게 중저속 주행에서의 만족감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경쟁도 확보를 했고요. 그런데 주행 템포를 높이고 고속 주행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차량의 컨디션이 급락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 이제 이 차를 갖고 속도를 높여서 달리기 시작해보면 이 차가 왜 여기서 버벅거리지? 왜 이 정도 속도에서 버벅거리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또 그런 게 막상 알고 보니까 의도된 거예요. 의도됐다라기보다는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차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내심 좀 아쉬운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완성도 있게, 좀 더 드라이빙에 욕심이 있게 만들었으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특히 고속주행에서 급작스러운 조향을 하면은 이 조향 방향의 반대쪽 전륜 타이어가 정말 푹 죽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자로서 좀 위화감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 어떻게 개인적인 욕심은 아니겠죠. 개인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갖춰진다면 좀 더 매력적이고 좀 더 완성도 있는 그런 산타페를 마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이 산타페는 다양한 안전사양 및 편의사양이 장착되어 있다는 점, 이 부분도 긍정적이겠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도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실제 이제 일전에 이 차를 갖고 이제 주행 템포를 올려보면은 다른 차는 분명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인데 이 차는 왜 허벅거리지? 왜 좀 두려워하지? 이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특성이 이 차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는 게 느껴져요. 실제 제가 상황에 따라서 조향을 좀 크게 한다거나 좀 급한 조향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차량의 한계를 한계 영역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의 특성이라든가 반응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부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그리고 아이들을 이 차의 드라이빙의 방향성을 제공하거나 이 차의 드라이빙을 즐겼을 때 그런 빈약한 부분이 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산타페는 쌍용 자동차 렉스턴이라던가 기아 소란토, 쉐보레 트래버스라던가 이코노스와는 다른 모델감을 제공을 해요. 사실 최근에 차량들이 약간 더 지상고를 높이고 조금 더 터프하고 조금 더 강인한 엔진을 바탕으로 오프로드 주행에 대한 언제든 오프로드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면 글쎄요, 이 산타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도심형 SUV에 집중한 듯한 그런 모습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쌍용 자동차라던가 이런 쉐보레라던가 르노 삼성에 비한 추격, 그리고 시장에서 이미 앞서 달리고 있는 수입차들과의 경쟁력을 좁히기 위해서는 조금 더 좋은 그런 재료의 활용성, 아니면 그런 믹스업의 매치업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차가 기본적으로 제 아무리 도심형을 기반으로 한다 하더라도 언제든 오프로드 달릴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좀 더 터프한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어야 좀 더 매력적인 차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기막스였고요. 사실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 참 머릿속에 많은 차량들이 남았던 게 사실이에요. 가격대도 굉장히 애매하고 여러 차량들이 아주 조금씩 이 차에 겹쳐 있기 때문에 이걸 고민하는 과정, 이거를 납득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 또 그런 것들이 좀 길러지게 된다면 비슷한 가격대에서 분명 우수한 퍼포먼스를, 그리고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차량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 그렇게 믿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기막스였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